장관 기자, 일단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 건데 휴대전화 4개라고 키워드가 나왔는데 누가 휴대전화 4개 갖고 있다는 거죠?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이 황의조 선수 현재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4대라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현재 이 휴대전화 4대 그리고 노트북 1대를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 황의조 선수는 해외 체류 중인데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일이 얼마나 많길래 휴대전화가 4개나 갖고 있는지 좀 저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황의조 선수가 또 5번째 또 입장문을 또 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의조 선수 사건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황의조 선수의 법률 대리인 측은 27일 오후에 입장문, 5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황의조 선수가 사용하던 아이폰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이 부분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다. 또 유출범에 의해서 유출된 것 외에 추가적인 영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촬영물 속의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한 부분이 2차 가해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황 선수는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이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황 선수는 이 국내외 축구 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면서 본인의 부덕함을 돌이켜보면서 자성하겠다라는 심경을 밝혔고요. 향후 이어질 수사 절차에도 협조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신상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 방금 나갔는데 일단은 앞서서 입장문에서 일단 2차 가해가 이뤄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부분이 약간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은 이 가해자로인데 지목되고 있는 황 선수의 법률 대리인이 지난 입장문을 통해서 그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봤을 때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다. 되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 판결을 좀 받아보더라도요. 네. 어떠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질 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이제 재판장이 기재를 합니다. 그때 불리한 정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2차 가해, 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다든지 피해자 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든지 이렇게 언론에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보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2차 가해를 했을 때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엄중하고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황 선수 사건이 재판에 갈 경우에 이 부분이 불리하게 양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장관 기자, 일단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황의조 선수가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 언급한 거 외에 또 2차 가해 논란이 좀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의 신상을 제3자에게 넘겼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는 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본인의 형수라는 점을 알고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황의조 선수는 이 형수가 누명을 썼는데 우리 일은 우리 일이고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가 답이 없었죠.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준 뒤에 함께 처벌 불원서를 부탁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지인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요. 결국 황의조 선수의 형수 처벌 불원서만 경찰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장전차고 일단 정치 얘기는 아닌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피해자가 사생활 영상이 좀 유포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일단은 원치 않게 신상까지 일부 드러나서 고통에 좀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큰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황의조 선수 측 대리인에서 이 피해자 신상 유추할 수 있는 발언 입장을 한 것은 굉장한 실수였던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고 바라보고 있고 양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어떤 사건이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황의조 선수가 책임을 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피의자인 황 선수는요 자신이 영상 유포 피해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것도 문제지만 이 사건의 사실 핵심은 불법 촬영 여부잖아요. 네. 이제 황 선수가 상대방 동의를 받고 촬영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분 일단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요. 결국 이 황 선수와 지금 피해 여성 A 씨 간 성관계 장면 촬영에 대해 사전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황 선수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휴대폰을 단순히 피해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해뒀다라는 것만으로 성관계 촬영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까지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도 그러한 동의가 자동적으로 유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결국 정 연인 간에 사전에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기로 동의했는지 아닌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라고 하면 황 선수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영상의 개수나 또 영상 장면의 수위나 또 유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징역형까지 갈 수 있고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은 넉넉히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같은 경우에는 N번방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2020년 5월에 이 법정형 자체가 상향이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었던 것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또한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황인조 선수가 이제 계속 국가대표로서 출전하냐 마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아주 좋아합니다. 황인조 선수가 이제 내년 1월에 이제 아시안컵에 뛸 수도 있고 네. 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일단 소속팀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논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의, 또 동의도 부동의, 또 동의했어도 부분적 동의. 이게 너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현명한 것은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인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여러 언론에 나오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경찰에서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죄가 있다면 처벌을 하고 죄가 없다면 또 이런 무고함을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국가대표팀에서 황의조 선수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황의조 선수 본인이 태극마크의 무게와 책임감을 느껴서 본인의 신상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선수는 뭐 국민적 관심사라서 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뭐 다른 생각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말씀 고맙습니다.